갈 때마다 사우디가 변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여요. 거의 다 여성분들, 사우디 여성분들, 자국민들, 네. 자국민이라고 있더라고요. 투잡, 쓰리잡. 사우디 국민들이 우버를 운전하는 걸 보고 아 시대가 변했구나.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더 1조 달러를 지금 원하고 네. 있답니다. 근데 그 돈을 미국가 갖다 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데 네. 사우디 경제에는 큰 타격이고 투자자들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저희 전문 분야이죠. 오래간만에 중동으로 갑니다. 트럼프의 기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이죠. 요즘 러우 전쟁 정전 협상이 계속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 푸틴과 모두 친한 중재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 다 가진 모하메드 빈 살만, 트럼프 기환과 함께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유, 중동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알파고님.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이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왕래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교수님 아시다시피 네. 대통령 트럼프 형님이 이제 당선을 되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사자 네. 마하메드 빈 살만 왕사자께서 왠지 그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우리의 내피셜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가문이랑 비즈니스 관계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보다는 네. 트럼프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트럼프 일기 때는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 관계가 너무 좋았고 저 네. 그때 기억하거든요. 사우디 언론에서는 한 주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사우디하고 미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과장된 글들도 있었는데 뻥을 크게 쳤네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때는 완전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시쿠지라는 언론인이 이스탄불 대사관에서 사라져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MBS 문제 있다 이러면서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죠. 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딱 당선이 되면서 문제 없다 그런 거.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돈만 많이 내면 미국에 투자만 많이 하면 MBS 문제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전 협상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원래 그런 것들 누가 잘했습니까? 중재, 튀르키예, 네. 뭐 UAE, 네.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도 잘했죠. 이제는 뭐 사우디가 직접 네. 국제 아주 어려운 중동 문제 아니면 국제 정세 가장 중요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거를 본인이 중재를 해서 어떤 외교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겠죠. 푸틴 형이랑도 사이가 좋아요? 다들 사이가 좋죠.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도 사이가 좋잖아요. 원래 네. 걸프 국가들이 기존에는 미국에만 의존해 왔지만 네. 그거 가지고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고 뭐 러시아 무기도 사고 중국 무기도 사고 네. 그러면서 푸틴하고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재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랑 친해질 때는 미국 입장에서 좀 약간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나쁠 수 있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거의 뭐 생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후티의 드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형식적인 경제 제재 조금 하고 이란에 대한 좀 강력한 발언을 사실 사우디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요. MBS가 미국 외 다른 대안도 다른 옵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중국과 계속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죠.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는데요. 보통 관광지에는 이제 현지 말 그리고 네. 영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우디에서는 이제 아랍어, 영어 그리고 다 중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오, 그거 새로운 와. 변화네요. 그리고 저는
단체 관광인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10중 98 아니고 10중 10 진짜 중국인들이었어요. 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오나 보네. 네. 네. 지금 많은 초등학교들, 중학교들에서는 네. 중국어 한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친해지면 미국이 기분 나쁠 텐데 네. 보니까 오히려 사우디랑 사이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MBS가 여전히 트럼프를 좋아하고 예. 미국에도 또 많은 또 좋은 소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네. 그러면 MBC는 지금 투자하기로 했나요, 미국에? 6천억 불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는데요. 네.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더 좀 더 내라. 네, 좀 더 내라. 더 부족하다. 얼마죠? 네. 1조 달러를 지금 원하고 네. 있답니다. 거의 깡패 수준 아니에요. This time, they've gotten richer. We've all gotten older. So I said, I'll go if you pay $1 trillion, $1 trillion to American companies, meaning. 지난번에도 일기 때 제일 먼저 사우디 갔었잖아요. 일기 때 사우디 제일 먼저 방문했죠. 원래 캐나다 이런 데 주변 아주 친한 국가를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캐나다가 사이가 나빠요. 그렇죠. 엉망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돈 더 내면 사우디 이번에 또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좀 돈 낼까요? 아, 우리나라 먼저 올 우리는 때.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아, 예. 1조 달러를 힘들죠. 사우디도 제가 봤을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왕세제 되기 전에는 트럼프의 이제 사위 쿠시너랑 그렇죠. 라인을 만들었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둘이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일단 뭐 쿠시너가 원래 부동산 업자이고 예. 걸프 지역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네. UAE나 뭐 오만 이런 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에 사우디의 어떤 부동산 기업과 같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의 국부 펀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뭐 거기 투자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네. 쿠시너와 MBS 관계는 서로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계까지 발전하지 않았나.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가문과 왕실과의 어떤 상당히 이 비공식적인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2022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내 차례로 갔는데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사우디가 변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여요. 정말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나 봐요. 예. 어,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여성분들. 사우디 여성분들. 자국민들. 네. 자국민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1년 반 전에 리야드만 갔다 왔는데 네. 이동할 때 우리가 우버를 쓰지 않습니까? 예. 우버 쓰면 사우디 사람이 와서 택시를 운전합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죠. 야, 사우디 사람들 하면 돈이 많아서 뭐 정부에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옛날에는 많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 부족한가 보다. 예. 투잡, 쓰리잡. 그래서 사우디 국민들이 우버를 운전하는 걸 보고 아, 시대가 변했구나. 아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살만은 보조금 많이 삭감했어요. 자, 압달라 국왕이 네.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했었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에 많은 돈이 사실 국민들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국가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사우디 국민들이 우버를 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MBS 이전에는 그냥 사우디 사람이 해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라오스 네, 같은 나라에 가서 진짜 시골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도 뭐 학비는 다 공짜고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끔 비행기표 가지고 이렇게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네.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정권을 잡자마자 이거 뭐냐고 다 없애버리고 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받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싹 이렇게 자른 거예요. 유학을 못 보내주는 거죠. 네. 이제 똑똑한 애들한테만 돈 주자. 그렇죠. 예. 걸프 국가는 지대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렌타이어 국가,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국민들에게 보조금이나 생활비로 주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말라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국민들이 당연히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왕이 설사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굳이 문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왕권을 유지해 왔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제 신재생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석유를 생산해서 팔기가 어려울 것이고 석유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공 예산 중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보조금을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니네들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가장 놀랐던 거 뭐냐면 모함메드 빈 살만이 세금 내라고 했다는 거 전 놀랐어요. 네, 왜냐면 무슨 세금? 예전에는 네. 세금 일조에 없었어요. 네. 지금 세금을 때린 상황이고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국민이 반발할 줄 알았는데 네. 작년에 세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받았다는 거 문제다. 국민이 세금을 내야지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할 거고 열심히 네. 할 건데 네. 왜 그동안 세금 안 받았느냐. 야, 이 세금 내는 거 좋다고 네.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제 모함메드 살만이 이 문제들을 이제 잘 알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압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다가 공장을 안 세우면 우리나라다가 물건 팔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LG도 아마 네. 에어컨인가 네. 공장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조업이 있다고 하기엔 좀 그러긴 한데 네. 교수님 그러면 왜 제조업이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석유 산업에만 집중을 해왔고 예.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네. 또 사우디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쿼터 제로에서 네. 사우디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우디 학생이라든지 사우디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씁니다. 네. 써보면 다들 불만이 많아요. 실망하죠. 숙련된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심하면 출근을 안 해요. 이 문제를 지금 좀 해결을 해야 사우디가 제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라고 하면 한국에서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법의 단어는 니엄시티인데 어휴, 그 중에는 이제 쉬운 프로젝트들은 시간을 지키고 끝났는데 네. 자 옥사곤이라든가 네. 라인이라든가 네. 시간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좀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큰 영향을 미치겠죠. 더 라인 같은 170km 되는 긴 일직선상의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렇게 못한다. 2.4km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네옴시티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23년에 갔어요 니엄시티에 갔는데 무르지 칼리파를 치울 때도 1km도 아니고 800m의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그것도 10년 걸렸는데 네. 175m의 이런 도시를 어떻게 10년 안에 끝났냐.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우리는 2023년까지는 이 프로젝트에 한 1km 정도만 마치겠다. 그렇죠. 늦어진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네. 공사 현장을 가보면 된 거는 별로 없어. 네. 사우디 경제에는 큰 타격이고 투자자들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상당히 지금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미국가 갖다 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데 네. 네옴시티를 이 공기 내에 마치는 게 본인들이 이제 이미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2030년까지 마치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네옴시티 사업을 관할하는 사람 CEO도 바뀌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투자에 거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나름 알아봤는데 네. 자꾸 모함메드 빈 살만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네. 밑에 있는 애들 야 빨리 안 끝나 빨리 안 끝나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너무 네. 좀 약간 들통이 나가지고 모함메드 빈 살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절제시켰다는 그러니까 걸로. 이 괴리가 너무 심해요. 네. 현장 상황을 솔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보고를 하지 않는 거고 빈살만은 좀 현장에 가서 본인이 직접 좀 발로 뛰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네.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네옴시티가 이제 경제에 나름 타격을 주겠지만 자영업자가 그걸 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집을 에이르비앤비로 돌리고 그래요? 예. 일반인들이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네. 민생이 나름 잘 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니엄시티가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느낌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되게 신기한 일이기도 하겠죠.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알룰라에서 에코 프렌들리 네. 호텔이 있었어요. 전기도 없어요. 이런 호텔인데 하루 숙박비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에요. 여기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미안해요. 지금 2주째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이 니엄시티 때문에 위층에서는 경제가 나름 좀 약간 흔들릴 수 있어도 아래층에서는 경제가 안 흔들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왕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보통 중동 사람들은 싫어하면 좋아하죠. 이런 건데 근데 와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찐이죠, 찐. 네, 이거는 찐 저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거의 10중 10 받았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왕정 국가에서 왕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니네 왕 괜찮냐? 물어보는 거 대단히 위험한. 저는 기자니까 물어봐요. 네, 용감하게 네. 물어보셨군요. 네. 그리고 사우디 인구의 35세 미만이 한 70%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우디 인구들은 당연히 MBS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영화관 네. 보려고 마라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공연도 많이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MBS를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맘메스 빈 살만의 똑똑한 점이 뭐냐면 국내 여론을 역대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MBS는 특히 이제 곧 왕이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지만 그럼 여론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우디는 또 프린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혹시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있어야 자기가 아주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모하메드 빈 살만의 행보, 경제 정책들을 보니까요. 왠지 신경 쓰는 나라는 또 아랍에미리트인 것 같아요. 자꾸 언론에 나온 기사들의 그 워딩을 보니까 네. 이제 두바이는 옛날이다. 이제는 제다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아랍에미리트들이 경제하는 것. 왠지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UAE하고 사우디가 친한 것 같지만 네. 그 내부를 또 들여다보면 네. 중동에서의 어떤 물류 허브 네. 아니면 관광 허브 네. 그다음에 새로운 지금 산업 다각화를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보이지 않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는 사실 UAE보다는 빠르지가 않습니다.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자세히 보시면 UAE가 먼저 시작하면 꼭 사우디가 거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왜냐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인구가 많은 거는 내 거고 네. 메카 메디나 다 나한테 있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밀려 있어야 되나? 네. 그리고 실제로 MBS의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모하마드 빈 자이드 안 나흐얀이 MBS의 멘토였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가더라 덩신에 의하자면 트럼프 일가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네.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초기에 MBS가. 근데 예멘 내전 때문에 사실 둘 사이도 또 상당히 안 도와줬잖아요. 예멘 내전이 사실 2015년부터 UAE와 사우디가 같이 후티 반군을 공격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UAE가 너무 지친 거죠. 성과도 별로 없었고 네. 그렇다고 후티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의 비판은 또 커졌죠.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UAE는 살짝 발을 빼려 그러고 사우디는 왜 우리 함께 해야지 우리 형제 그러면서 사실 MBS와 MBG가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 왠지 사우디가 두바이에 있는 모든 곳을 제다하고 네. 리야드로 네네. 옮겨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MBS가 아주 중요한 정책을 하나 만들었죠. RHQ 정책이라고 어떤 해외 기업이 사우디에 투자를 하려면 그 본사를 리야드에다가 둬야 된다. 예. 그 2024년부터 아마 실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LG나 삼성 같은 경우도 두바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사우디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우디에 본사를 하나 둬야 돼요. 두바이의 허브를 리야드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두바이가 있는 이유는 두바이는 이제 70년대 거기에다가 그게 항구들을 만들었는데 네, 아직은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짜 두바이는 사업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우디가 계속해서 규제를 철폐하고 인프라를 더 깔고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해서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이제 가능하겠죠. 그러나 출발점은 그렇게 시작이 됐다. 트럼프는 누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어차피 거래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누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돈을 누가 더 많이 낼 네, 것인가? 누가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줄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사실 사우디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도할 정도로 네. 많은 미국에다 배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쨌든 트럼프의 마음을 끌어와서 또 본인이 미국에 또 원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는 UAE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트럼프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우디는 UAE와의 경쟁 관계를 넘어서 네. 중동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랑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2023년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가 이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관계 정상화. 네. 아직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사우디가 가자지구 전쟁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네. 사우디가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손을 잡을 것이고 그러면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사우디가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트럼프는 무슨 상을 받고 싶어 합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에요. 예. 이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마메드 빈 셀만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거 뭐예요?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건 역시 안전 보장이 가장 크겠죠. 역시 사우디가 국방력을 계속 키우고 있지만 예. 여전히 이란이라는 큰 국가가 주변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도 친하고 중국도 친하지만 그래도 역시 미국이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우디가 또 절실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핵 개발. 사실 사우디는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좀 허락을 해주면 핵 발전소도 좀 짓고 그 다음에 상호 방위 조약은 아니더라도 네. 미국이 진짜 확실하게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속 예.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겠죠. 사우디가 아무리 핵 개발을 원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보주겠다고 하더라도 네. 트럼프에게는 그건 좀 약간 마지노선? 넘으면 안 되는 빨간 라인 아닐까요? 특히 트럼프는 돈만 많이 주면 해줄 것 같아요. 느낌다. 바이든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는 아예 민수용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쉽게 말해서 우리가 UAE 만들어진 바닷개 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싶어해요. 아 그럼 우리가 해드릴게요. 네. 미국한테 가지 마요. 우리한테 기술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네. 근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대요? 아니요. 그 사우디는 또 달라요. 사우디는 본인들이 원전을 하는 게 예. UAE처럼 그냥 전기 생산이 아니라 예.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농축 기술. 예.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 민수용 핵 개발을 일단 시작을 하고 유사시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사우디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도 사우디 군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사우디가 확실히 최근에 와서 국방력을 엄청 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안보 협력을 이렇게 크게 원하는 건가요? 사우디가 국방력에 투자는 많이 하죠. 네. 돈이 많으니까. 뭐 6위 안에 들 정도로 국방비를 투자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이 사우디 군이 전쟁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정규군 아주 훌륭한 군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같은 국가들한테 너무 취약하죠. 사우디가 걸프 국가 중에는 인구가 많지만 네. 이란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5분의 1? 예, 2천만 명이면 이란은 8천, 9천만 네. 정도 되잖아요. 그 많은 이란의 어떤 혁명 수비대나 정규군이 사우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란의 재래식 무기도 그렇게 세고 군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 핵무기까지 가진다? 그거는요. 사우디로서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 동시에도 이 사우디는 나름 또 줄타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한 2년 전인가 또 중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 이란이랑 네. 관계 정상화를 다시 2023년 했고. 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란을 한 광주리에 다 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미국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푸틴하고도 사이가 좋고 시진핑하고도 사이를 좋게 해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국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게 MBS의 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맨날리지에서는 트럼프 기회한 이후 모하메드 빈 살만이 외교 기맨을 자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의 야심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자, 교수님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나 알매기가 좋은 한 줄 난리지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